요르단과의 평가전에서 보여준 0대3 참패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충격을 안겼다. 스코어보다 더 처참했던 것은 90분 내내 보여준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경기력이었다. 월드컵 본선을 코앞에 둔 홍명보의 야심찬 3백 시스템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심어주었다. 수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만약 세계적인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한국의 경기를 지켜봤다면 과연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 그의 축구 철학을 통해 홍명보 3백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전술은 옷이다. 선수에게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 안첼로티 감독은 자서전에서 전술은 선수라는 몸에 입히는 옷과 같다. 선수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은 감독의 아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현재 홍명보의 상황에 뼈아픈 일침을 가한다. 안첼로티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3백은 선수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어색하고 불편한 옷 그 자체였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 경기력 저하로 이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이해도의 부재였다. 3백은 단순히 중앙 수비수 3명을 세워두는 포메이션이 아니다. 수비 시에는 양쪽 윙백이 내려와 5백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공격 시에는 윙백들이 전진해 미드필드 싸움의 수적 우위를 더하는 고도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요르단전에서 한국 선수들은 3백이라는 형태만 흉내냈을 뿐 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약속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선수들은 서로의 역할을 떠넘기게 급급했다. 3명의 중앙 수비수들은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고, 상대 공격수가 침투할 때 누가 먼저 압박을 가해야 할지, 누가 뒷공간을 커버해야 할지에 대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서로 처음 발을 맞춰보는 선수들처럼 그라운드 위에서 눈빛 교환조차 없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윙백들은 수비 가담 타이밍을 놓치며 측면 공간을 속수책으로 내주었다. 이는 마치 값비싼 오케스트라 악기를 연주법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눠준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아름다운 화음은커녕 불협화음과 소음만 가득했던 그라운드. 안첼로티였다면 이 장면을 보고 선수들이 확신 없이 뛰고 있다. 그라운드 위에서 길을 잃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명확한 지도를 그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저들은 지도 없이 사막을 헤매고 있다고 진단했을 것이다. 윙백이 비극, 날개 잃은 3백. 현대 축구에서 3백의 상패는 윙백이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윙백은 측면의 수비와 공격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활동량과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강철 같은 체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다. 하지만 요르단전에서 김진수와 이용은 윙백이 아닌 그저 측면에 고립된 윙어 혹은 풀백에 불과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팀의 약점이 되었고 3백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지랑지가 되었다. 공격 시에는 너무 높게 전진해 중앙 미드필더와의 연계가 끊겼고, 수비 시에는 너무 늦게 복귀해 상대 공격수에게 고속도로를 내주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한국의 양쪽 측면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다. 중앙 수비수들은 넓게 벌어진 측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바로 중앙 수비의 균열로 이어졌다. 마치 엔진이 양쪽에 달린 비행기에서 한쪽 엔진이 고장 나자 다른 쪽 엔진마저 과부하에 걸리며 추락하는 모습이었다. 요르단의 첫 번째 골 장면이 바로 이 비극의 압축판이었다. 이용이 복귀하지 못한 오른쪽 측면이 완벽하게 뚫렸고, 중앙 수비수들은 허둥지둥 끌려 나오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쉬운 골을 헌납했다. 안첼로티는 강력한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실리 축구의 대가다. 그는 윙백에게 공격적인 재능보다 수비적인 안정감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그의 팀에서 윙백은 결코 수비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가 만약 홍명보 감독에게 조언한다면 가장 먼저 윙백들에게
자신의 수비 책임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그들이 제 위치를 지킬 때 비로소 중앙 수비수들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공격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을 것이다. 또한 화려한 공격은 관중을 즐겁게 하지만 탄탄한 수비는 감독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그의 철학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중원의 실종, 허리가 끊긴 축구. 윙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그 여파는 고스란히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전가되었다. 박용과 황인범, 단 2명의 미드필더는 텅 비어버린 중원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좌우 측면을 커버하랴, 중앙에서 상대의 압박을 막아내랴. 그들은 90분 내내 소방수처럼 뛰어다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불을 끄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상대는 3에서 4명의 미드필더를 활용해 손쉽게 한국의 중원을 장악했고, 한국 선수들은 공을 잡기는커녕 상대의 압박에 허덕이며 공을 쫓아다니기 바빴다. 허리가 끊긴 팀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다. 이는 빌드업 과정의 실종으로 이어졌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 줄기가 모두 차단당하자 한국은 손흥민과 황희찬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의미 없는 롱패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전방 공격수들은 중원의 지원 없이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 고립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안첼로티는 선수들 간의 관계와 거리를 중요시하는 감독이다. 그는 선수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비로소 팀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의 팀은 항상 유기적인 삼각형 대형을 유지하며 압박을 벗어난다. 하지만 한국의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은 각각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미드필더들은 수비진을 돕기엔 너무 멀었고 공격진을 지원하기엔 앞에 아무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안첼로티의 눈에 비친 홍명보호의 스리백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전술에 대한 선수들의 이해도 부족, 핵심 포지션인 윙백의 역할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중원 장악 실패. 이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는 설계도부터 잘못된 건물과 같았다.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안첼로티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과감히 플랜 B를 가동했을 것이다. 선수들에게 익숙하고 안정적인 포백으로 회귀해 수비부터 다진 뒤 가장 잘할 수 있는 역습 전술을 가다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전술이라는 이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현실을 찾아주는 것이다. 명장의 조언은 언제나 명쾌하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이 뼈아픈 진단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가 그의 아집을 실험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